안녕하세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 한국어 한국문화 중급이 국어 한국의 경제 연습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날씨가 더워져서 아이스크림에 대한 가 증가하고 있다. 1번 고용, 2번 수요, 3번 제공, 4번 세금. 자,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다는 건 점점점 많아져요. 점점점 높아져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정답은 수요입니다. 수요.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요. 수요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이렇게 가지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내가 그거를 원해요. 얼마나 많이 원해요? 이런 말이 수요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요.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수요가 증가한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싶다라는 뜻이죠. 1번 고용은 회사에서 직원을 이렇게 일할 수 있게 해줘요. 고용이라고 하죠. 3번 제공. 제공은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줘요.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도움을 주거나 물건을 주는 거, 이걸 제공이라고 합니다. 4번 세금. 세금은 잘 아시죠? 누구나 사람들이 돈을 조금씩 나라에 내야 돼요. 세금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서비스. 1번 생산, 2번 제공, 3번 소비, 4번 구매.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죠. 2번입니다. 제공, 이렇게 주는 거예요.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 같은 거를 주는 거를 제공이라고 합니다. 서비스를 제공해요. 같이 이렇게 외우면 좋아요. 1번 생산. 생산은 뭔가요? 생산은 어떤 물건을 만들어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걸 생산이라고 하고, 농산물, 예를 들어 사과, 쌀 이런 것도 만들어서 이렇게 시장에 파는 거, 이런 것도 생산이라고 합니다. 3번 소비는 어떤 그런 생산된 물건 같은 것들을 내가 쓰는 것, 돈을 쓰거나 밥을 먹거나 이런 것도 소비죠. 4번 구매, 물건을 사요. 자, 3번 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서 생활비가 부족해요. 1번 물가, 2번 공급, 3번 생산자, 4번 판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자, 생활비 뭔가요? 생활비. 생활비는 내가 생활할 때 필요한 돈이죠. 예를 들어서 생활비는 꼭 있어야 되는 돈. 살 때 밥을 먹어야 돼요. 아니면 회사에 갈 때 버스를 타야 돼요. 내가 옷을 사서 입어야 돼요. 이런 거 다 그럴 때 필요한 돈, 이런 게 다 생활비입니다. 부족해요. 많이 없어요. 조금밖에 없어서 더 있어야 돼요. 부족해요. 물가죠, 물가.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물가가 오르다. 이렇게 같이 외우셔야 됩니다. 물가가 오르다.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물가는 뭔가요? 시장에 나가면, 밖에 나가면 물건 값이 있어요. 물가가 높으면 물건이 많이 비싸요. 그래서 내가 돈이 많이 필요해요. 물가가 낮으면 돈을 조금만 있어도 많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물가가 올라요, 물가가 내려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가. 2번 공급은 내가 어떤 물건 같은 것들을 이렇게 갖다 주는 것, 쓸 수 있게 잘 주는 것, 이런 걸 공급이라고 하죠. 그리고 생산자. 생산자는 물건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공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 생산자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논이나 밭에서 아니면 과수원에서 쌀이나 사과 이런 걸 키워서 팔아요. 이런 것도 생산자입니다. 4번 판매. 물건을 팔아요. 이건 판매죠. 4번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은 경기가 아주 편이에요. 늘다, 팔다, 성장하다, 좋다. 경기가 좋다. 경기는 뭔가요? 경기는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고 물건을 많이 팔아요. 그리고 직장을 구하기도 쉽고, 경제가, 그러니까 살기가 아주 좋고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그럴 때 쓰는 의미예요. 그래서 경기가 좋다는 말은 그런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것, 경기가 좋다고 하고, 경기가 좋지 않아요 라는 건 일자리도 없고 일할 수 있는 데도 많이 없고 돈을 많이 벌기 힘들어요. 이런 걸 경기가 나쁘다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니까 잘 외워두세요. 경기가 좋다.
경기가 좋다.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늘다, 팔다, 성장하다. 성장하다는 이렇게 좀 크다는 말이죠. 큰다는 말. 자, 5번 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실업률이 계속 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말했어요. 발표해요. 실업률. 발전하다, 수입하다, 감소하다, 손해보다. 이거 좀 어렵죠. 나라 정부에서 실업률이 계속 뭐 하고 있다고 발표했어요. 실업률이 감소하다. 자, 실업률은 뭔가요? 실업은 취업, 그러니까 직장을 구할 수 없어요. 일을 구할 수 없어요. 그 퍼센트입니다. 실업률. 그래서 실업률이 감소해요. 실업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일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적어진다는 말이죠. 실업률이 감소해요. 실업률이 증가해요 라고 하는 것은 일을 구할 수 없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실업률이 증가해요. 실업은 일을 가질 수 없어요. 실업률은 그거에 대한 퍼센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표했어요. 여러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발표했어요. 발전하다는 건 이렇게 더 좋아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더 잘 되는 것, 발전해요. 수입하다, 외국에서 물건을 사서 나라로 가지고 와요. 이런 걸 수입이라고 하죠. 손해보다, 내가 뭐 돈을 잃어버렸어요. 돈이 적어졌어요. 내가 더 적게 가지게 됐어요. 손해봤습니다. 6번, 요즘 환율이 많이 해외여행 가기 좋아요. 내리다, 사다, 되다, 하다. 환율이 내렸어요. 이렇게 되겠죠. 환율은 뭔가요? 환율은 많이 아시죠? 환율.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나라의 돈을 다른 나라의 돈으로 이렇게 바꿀 때 그거를 더 많이 바꿀 수 있어요? 적게 바꿀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한 환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가기가 좋아요. 환율이 내리는 것은 내가 적은 돈으로 그 나라의 돈을 많이 이렇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이 내리면 해외여행 가기 좋습니다. 자, 7번. 1960년대 한국의 뭐뭐는 78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가난해요. 돈이 없어요. 선진국, 개발도상국, 국민소득, 경제성장률. 되게 어렵죠? 국민소득이 답입니다. 국민소득. 자, 국민소득은 뭔가요? 국민소득은 어떤 나라에서 그 나라 국민들이, 그 나라 사람들이 돈을 벌어요. 그 돈을 얼마나 벌어요? 그거에 대한 것을 평균을 낸 것입니다. 국민소득. 그래서 국민소득이 높아요. 국민소득의 돈이 많으면 그 나라 사람들이 잘 사는 거예요. 국민소득이 적으면 잘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때 국민소득이라고 합니다. 1번 선진국은 뭔가요? 국민소득이 높다는 이야기예요. 잘 사는 나라예요. 돈이 많은 나라. 예를 들어서 미국 이런 나라들이 선진국이죠. 개발도상국은 선진국만큼 잘 살지는 않지만 조금 적게 돈을 버는 나라지만 앞으로 선진국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주 좋아요. 하지만 아직 선진국은 아니에요. 이런 거 개발도상국이라고 합니다. 4번 경제성장률은 경제가 성장 커요. 그 퍼센트예요. 경제가 뭔가요? 경제는 사전 찾아보세요.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 나라에서 이렇게 돈을 벌거나 돈을 쓰거나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환경들이 이렇게 계속 증가해요. 계속 올라요. 이런 걸 경제성장률이라고 합니다. 자, 문법 문제 보겠습니다. 차를 또 고쳐요. 그 돈으로 차를 한 대 사는 게 좋겠어요. 고칠 겸 고치느니 차라리, 고치는 데다가 고칠까봐. 자, 차를 또 고치느니 차라리, 이게 답이죠. 자, 느니 차라리는 뭐냐면 차를 고쳐요. 이것도 나빠요. 돈으로 차를 한 대 사는 것도 나빠요. 그런데 이거는 아주 많이 나빠요. 그래서 그냥 이거 할래요. 이런 말이죠.
이게 아주 많이 나쁘니까 조금 덜 나쁜 거 그냥 할게요 라고 할 때 는이 차라리 이렇게 쓰는 겁니다. 차를 또 고치느니 그 돈으로 차를 한 대 사는 게 좋겠어요. 자, 9번. 어제는, 오늘은 날씨가 좋다. 어제는 추워요. 어제는 추워요. 오늘은 날씨가 좋아요. 어제는 춥더니 이렇게 돼야 되겠죠? 어제는 춥더니 오늘은 날씨가 좋아요. 더니는 시간에 따라 조금 달라서 전에는 이랬는데 오늘은 이래요. 조금 달라졌어요. 그게 이유가 됐어요. 어제는 춥더니 오늘은 날씨가 좋아요. 추울까봐 추울 정도로 추웠을 텐데 아니죠. 어제는 춥더니 오늘은 날씨가 좋다. 자, 다른 거 찾아보겠습니다. 작은 영토와 자원이 부족했던 한국은 1960년대 국민소득 78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 국민소득 2만 달러, 세계 10위권의 무역 거래량을 가진 나라로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약 50년 만에 급격한 경제 성장을 세계에서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도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90년대 외국에서 무리하게 돈을 빌려 투자하는 바람에 1997년 말 외환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1997년 12월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돈을 빌렸고 한국은 IMF의 관리를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 달러 모으기 운동 등을 하며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IMF의 돈을 모두 갚으며 위기를 이겨냈고 위기 이후 더 단단한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한국은 1960년대 잘 살지 못하는 나라였다. 맞나요? 한국은 1960년대 국민소득 78달러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잘 살지 못했어요. 가난했어요. 네, 같은 말이죠. 한강의 기적은 약 50년 동안 크게 성장한 한국의 경제를 말한다. 한강의 기적이 뭐죠? 자, 한강의 기적은 50년 만에 급격한 경제 성장. 그래서 크게 성장했어요. 급격한 경제 성장. 비슷한 말이죠. 이렇게. 3번. 한국 정부는 외환위기 때문에 국제통화기금에서 돈을 빌렸다. 맞습니까? 한국의 정부는 외환위기 때문에 이 정부가 국제통화기금에서 돈을 빌렸어요. 네, 돈을 빌렸어요. 맞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스스로 한 금모으기 운동이 경제 위기를 불러왔다. 이게 맞나요? 자, 국민들이 금모으기 운동을 해서 위기를 이겨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위기를 이겨내고 더 단단한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금모으기 운동을 한 게 경제 위기를 불러온 것은 아니죠. 경제 위기는 외국에서 무리하게 돈을 빌려 투자를 하는 바람에 이게 원인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수고하셨습니다.